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몇 개의 게시글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하고 있고, 또 스웨덴 경기에 나섰던 심판이 잘못되었으니 사형을 해달라, 장현수 선수의 퇴영을 건의한다, 페널티킥을 허용한 김민우 선수와 기국주의 결혼을 청원한다. 참으로 황당한 청원 게시글입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국민청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요. 청와대 사이트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이때 국민청원 게시판이 열게 되면서 청와대 쪽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10달을 넘어가면서 300여일째 운영 중인 이 게시판에는요, 20만 건이 넘는 아주 다양한 국민들의 청원들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20만 건이면 지난 10달 동안 한 달 평균 2만여 건, 하루 평균 680건이 올라온 셈인데요. 물론 이렇게 올라온 청원들이 모두 국가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돼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좋아요를 누른 그런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공식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청원은 약 31건입니다. 자, 국민청원 게시판, 그 접근성이 아주 쉬워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장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 이유는요, 어려운 어떤 법적 절차 없이 이 게시판에다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길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신문고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찬반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감을 많이 받은 이 청원은 국가로부터 답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큰 장점이에요.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적용을 하려는 취지가 매우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까 저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국민청원 게시판은요, 여러분의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의 계정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드루킹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것과 같이 계정을 막 무한정으로 생성을 해서 사실 별 문제도 아닌 걸 막 올릴 수 있고 거기에 공감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요. 즉 조작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미용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쟁점과 의견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 이후에 굉장히 황당한 청원들이 아주 그냥 본물을 이루듯이 이루고 있어요. 일부 네티즌들은요, 청원 게시판을 무슨 마치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장난삼아 이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청원들은 다 묻히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더 이상 익명이 아닌 실명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청원 게시판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10달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애초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런 순기능이 지금 점점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거리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무슨 개인 민원 창구, 갈등을 조장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예로 제가 몇 가지 정말 여러분을 어쩌면 굉장히 화나게 할 수 있는 황당한 청원의 여러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배그 점검 시간을 새벽에 하게 해주세요. 참 황당하죠. 뿐만 아닙니다. 심심한데 끝말잇기나 하죠. 아니 여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요. N수생의 안락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인공자극을 이식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경대 정문 일요일에 당구 파티 모집합니다. 문 대통령님 매일 점심 메뉴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타크래프트 저그 럴커 데미지 내려주세요.
이렇듯 장난 섞인 어떤 개인 민원성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심지어 욕설을 포함한 내용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고 문품을 파시기도 하고 게임할 멤버를 모집하기도 하고요. 이런 건요,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무게감이 없는 글들이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청원은요, 사실 초기부터 존재하긴 했어요. 게시판이 개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8월, 9월에도 청와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성기 크기 8cm 이하 남성은 군 면제를 해달라느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루에 680건씩 올라오고 한 달에 2만 건씩 올라오고 있는 이런 국민청원, 이런 무분별한 청원들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청원들이 묻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이렇게 이상한 청원을 올리는 게 놀이문화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누가 더 황당한 청원을 등록할 수 있는지 경쟁을 펼치듯 인증샷을 올리는 행태도 유행처럼 번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요, 이렇게 황당한 청원들을 보면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에 무슨 스트레스나 분노를 그냥 표현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장 선수를 퇴영시켜달라, 누구 선수를 사용해달라, 스웨덴전을 다시 하게 해달라. 이게 정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야 할 글입니까, 여러분? 청원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음지에서 별로 조명을 못 받을 사건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 공감대를 받으면서 해결되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게 순기능이에요. 제대로 되고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그간 언론에서 많이 떠들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소위 핫한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무개념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정말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슈나 정책을 다뤘는데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슨 끝말잇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 도입, 그리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금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요. 현행 청원법에 따르면요, 청원인에게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서면 문서를 청원의 형식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개설된 이 청와대 게시판은 소셜미디어와 연동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 국민청원에 그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를 좀 볼게요. 청원 작성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그러니까 공감 버튼을 누른 참여자까지 이름과 지역, 우편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요, 이런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는 일부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요, 청와대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무분별한 어떤 게시물 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냐, 국민이 분노를 털어놓는 곳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공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하나의 큰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의미에서 얘기를 하실 수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물론 욕설이나 비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모든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뜻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앞서서 말한 그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 기억나시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연예인 수지 씨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수지 씨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유튜버 양 씨의 그 관련된 청원에 동의한 장면을 캡처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하게 됐는데,
이 지목이 된 스튜디오가 성추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후에 이런 게 올라온 겁니다. 연예인 수지 씨의 사형을 청원한다고요. 물론 이후에 이 게시물은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청원이 빈번해졌어요. 21일에는요, 홍기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게재됐고요. 이 가수 이용기 씨가 여성 혐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 발언을 한 BJ 방송을 시청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논란이 일게 됐는데, 이 항의하는 팬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됐죠. 사실 이 청원 역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배우 이광수 씨, 유아인의 사형을 청원하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건 무개념 행동입니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어쩔 때는요, 이런 청원들 중에 일부가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누군가의 억울함은 묻힐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놀이터가 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원인은요, 요즘 도를 지나친 이 청원 글에 아예 나는 이제 거기를 가보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이 국민들의 한 명 한 명 국민들의 작은 불만과 또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고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 원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능이 변질되고 약화돼서 정작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에는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는요, 국민청원이 놀이터가 돼가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여러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금요사건 파일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